전도는 신경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자, 이제 살펴보죠. 전도라고 하는 현상은 이 말에서 뉘앙스에서 풍겨지는데 전기적인 현상이다. 쉽게 말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전달할 때는 전기적인 방식으로 자극을 전달하는데 신경세포 하나에서 자극을 전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전도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분급, 두 번째는 탈분급, 그리고 세 번째는 재분급이야. 여기서 분급은 평상시, 즉 자극이 없을 때, 탈분급은 자극이 주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자극이 어떤 특정 크기 이상, 즉 역치 이상일 때만 나타나는 거고, 재분급은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분급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쨌든 이 세 단계에 의해서 전도가 나타난다는데, 자, 일단 분극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보자. 분극, 말 그대로 극이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자극을 안 받고 있으면 세포는 극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 세포 바깥쪽은 양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세포 바깥쪽에 왜 플러스 전하가 띄어지는지, 또 안쪽은 왜 마이너스가 띄어지는지, 심지어 그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지를 이해해야 한다. 자, 그러면 분극의 원인이 있을 거야. 극이 나눠지는 원인.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이해하는 거. 여기 그림에 세포막이 있고, 여기가 세포막이죠, 여기. 세포막이 있고 세포 바깥쪽과 안쪽에 이온들의 농도가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 첫 번째는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 두 번째는 나트륨 통로, 세 번째는 칼륨 통로를 보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비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계속해서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이 작업을 한다. 한 번에 나트륨을 3개를 퍼내고 칼륨은 2개를 집어넣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 그림에서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이 나트륨이 바깥쪽에 더 많다는 사실,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고 칼륨, 흰 동그라미는 안쪽에 더 많다는 것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온의 소가 무엇이 발생됐냐면 ATP를 소비하는 이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이온의 농도차가 발생되었다. 이온의 농도차는 결국 전이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나트륨 통로였는데, 이 나트륨 통로의 경우, 통로는 칼륨 통로도 그렇듯이 둘 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방식.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산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때 나트륨은 바깥쪽에 많았기 때문에 항상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지금 그림에서처럼 나트륨이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태다. 근데 칼륨 통로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열려 있다는 거야. 일부가, 칼륨 통로가 평상시에 일부가 오픈되어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칼륨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던 칼륨이 일부가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야. 자,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평상시에, 즉 휴지 상태라고 해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어떻다고? 대체로 다 닫혀 있고, 그리고 칼륨 통로는 대체로 닫혀 있지만 일부가 오픈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하면서 농도차를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이온 중에 누가 이동하고 있는 거야? 바로 칼륨이 이동을 하고 있었어. 그럼 양이온인 칼륨의 이동은 결국 이게 전류와도 같은 거야. 전류를 발생시켰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전압이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측정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전류가 발생된 건 칼륨 때문이었는데 그 칼륨을 이동시키는 압력차가 얼마냐를 계산하면 전위차를 계산할 수 있다.
전압이 전이차니까. 그러면 이제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왜 분극이 나타나는지 설명하라.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만들어 놓은 소위 뭐 아까 뭐랬어? 이온 농도차. 그지? 이온 농도차가 있었는데 그 이온 농도차가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고 항상 칼륨은 안쪽에 많은 상태였다. 그런데 나트륨은 들어오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랬으나 들어올 수가 없다. 세포막을 그냥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칼륨은 모두 이온이어서 지용성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다 보니까 항상 통로를 통해서 이만 이동할 수 있어. 근데 칼륨이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일부 통로, 칼륨 통로가 어떻다고?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 전이차를 측정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칼륨에 의한 전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서 이제 이온 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칼륨이 봐봐. 이 바깥쪽에는 5 정도 있고 안쪽에는 150 정도 수치가 있어. 그랬을 때 이온의 막전이를 실제로 계산하면 이걸 계산하게 만들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네른스트라는 사람이에요. 네른스트 여기 있네. 네른스트가 공식 이 공식대로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바깥 안쪽 농도에다가 5 넣고 여기다가 150 넣으면은 이게 로그가 상용 로그니까 이제 30 정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Z 값은 이온 그 산화수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거 61이고 61 곱하기 로그 30 정도 했을 때 대략 값이 얼마냐면 약 90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 단위는 미리볼트고 이온이 농도차가 이렇게 5, 150 나면서 나타나는 그 전위 값이 마이너스 90 정도가 나오는데 왜 실제 값은 얼마? 마이너스 70이라고 했다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비교 대상이 있어. 자, 뭘 봐야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휴지 전위가 평상시 휴지 전위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90이 나온다고. 그런데 실제 값은 얼마? 마이너스 70이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마이너스 90과 마이너스 70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전위 값이 누가 더 큰 거야?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 마이너스 70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마이너스 70에서 이 마이너스 값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과 밖에 대한 상대값이기 때문에 얘가 전위 값을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이 숫자로만 봐야 돼. 따라서 90이 더 큰 값이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는 이론 값보다 전위가 내려갔다, 작아졌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왜 작아졌느냐? 다시 말해서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성이 마이너스 90임에도 불구하고 전위가 그것을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지. 다른 이온들도 막전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쪽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냐면 칼륨의 농도가 칼륨 농도차에 의한 이동보다 그 실제 값이 작아지게 만드는 쪽으로 전위가 작아지게 만드는 쪽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소량 들어오고 있다거나 즉 반대 방향으로 해서 나트륨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 똑같은 양이온의 이동을 칼륨의 이동을 나트륨이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전체 전위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좀 어렵지만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해야 되냐면 칼륨이 주축이온이었다. 언제? 휴지전위 상태에서. 칼륨이 주축이온이고 칼륨이 왜 휴지전위 때 이동했다고?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 이 왼쪽 그림 봐. 이 그림은 막전위를 측정하는 장치야. 그런데 요거 이제 극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전극이 두 개가 있어. 하나, 둘, A, B 두 개가 있는데 A는 전극이 세포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B의 전극 끝은 세포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거기 이렇게 동일 지점에 있어야 돼요. 그림상으로 어쩔 수 없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지점상에 A, B가 일직선상에 있어서 하나는 세포 안쪽에 하나는 세포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그 농도 차이를 여기서 전위를 재는 거야. 이게 실제 전위 측정하는 장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전극을 여기 안쪽에 설치하고 바깥쪽에 하나 설치해서 이 부분에서의 전위차를 재면은 그게 시간에 따라서 뭐 전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그래프가 나중에 나온단 말이야. 한 지점에서 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탈분극으로 가보죠.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난다고?
분극이 자 깨졌다. 언제 나타나냐면 자극이 그것도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탈분극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 1번 땡땡 이상의 자극을 받았다. 들어갈 말은 역치죠.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받은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는 거. 요거 이제 포인트야. 자, 분명히 공식. 자극을 주면 누가 열린다?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그게 자극 수용 방식이야. 무엇이라? 자극 수용 방식. 누구의 신경세포의 자극 수용 방식은 무엇이다? 나트륨 통로를 여는 방식이다. 그러면 나트륨이 당연히 어떻게 돼? 세포 밖에서 안으로 급격하게 확산하여 이동한다. 나트륨이 바깥에 더 많았기 때문에 통로 열리기만 해봐라. 아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열리자. 법물처럼 쏟아져 안으로 들어왔다. 그게 뭐다? 이제 탈분극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세포막의 막전이가 상승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막전이, 여기서 막전이가 막전이. 이 막전이라는 게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전위차를 뜻하는 거야. 그런데 막전이가 상승했다고 할 때 누구 막전이가 상승한 거냐면 실제로 세포 안쪽에 막전이가 상승했다라고 이해하면 돼. 세포 안쪽에 세포 안내 막전이가 높아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나트륨, 우리의 나트륨 때문에 세포 안쪽에 막전이가 높아졌는데 왜 나트륨이 들어왔다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오케이. 두 번째. 자, 탈분극으로 막전이가 역지전을 넘어가지고 나트륨 통로가 여기 보면 더 많이, 나트륨 통로가 더 많이 열린다고 표현되어 있어. 나트륨 통로가 더 열리게 될 때에 발생되는 현상이 있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트륨이 들어온 다음에 나트륨이 역치전이를 넘기만 하면은, 자, 자극이 역치전이를 넘기만 하면 나트륨 통로가 더 열려서, 자, 여기 중요한 걸 알려줄게. 최대로 나트륨 통로가 모두 다 열려. 열릴 수 있는 놈이 다 열려. 그러니까 안 열리는 놈이 없어. 그랬을 때 나트륨은 하여튼 대량으로 지가 들어올 만큼 다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나트륨이 다 들어온다는 뜻은 결코 아니야. 아무튼 막전이가 역전이 된다. 이때 활동전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자, 봐봐. 나트륨이 세포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트륨 통로가 열리자 안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주변에 나트륨 통로가 열릴 만한 건 다 열려서 나트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 폭으로 들어와서 전위가 역전돼 버리면 세포 안쪽에 전위가 역전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플러스 30 미리볼트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이때 왜 플러스 30 값이 됐냐면 이때는 나트륨의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 상태에서 탈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의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준 이온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에른스트 공식을 입각해서 전위를 구해보면은 플러스 30 또는 플러스 40 정도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나트륨만의 값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나타난 30, 40이 아니라는 거지. 다른 이온들도 이제 거기서 상쇄가 되다 보면 총체적인 값이 물론 이 30 정도라고 보면 돼. 문제에 따라서 어떨 때는 35, 어떨 때는 30인데 그냥 30 정도, 약 30이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 그러면 활동전이란 건 뭐예요? 라고 할 때 이 개념이 활동전이가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그래서 활동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그래프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밑에 이 그래프가 막전이 변화 그래프인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처음에 휴지선이 상태를 한번 봅니다. 휴지전이라고 하는 건 자극, 여기 그래프에서 자극을 받기 이전 상태니까 바로 A 구간이야. A 구간이 휴지전이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휴지전이는 소위 그냥 분극 상태이죠. 자극을 언제 받았니? 봐봐. 자극을 0ms 근처인 자극, 즉 B가 시작하기 전에 자극을 받았어. 그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했고 그 자극을 받자 어떻게 됐냐면 자 B 과정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보면 이렇게 여기 중간쯤에 한번 변곡점이 있는 것 같은 마이너스 50까지 막전이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이너스 50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치전이라 그래. 역치전이. 이 전위에 도달하는 과정까지가 B 과정인데 분명히 자극을 받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천천히 마이너스 50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50에 이르면, 마이너스 50에 이르면 무조건적으로 전위값이 상승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활동전이 꼭 필요한 이 50에 도달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전위가 상승을 해서 아까 어디까지 가는 게 활동전이라고 했어? 어디까지 가는 게? 바로 플러스 30까지 가는 게 활동전이 값이라고 했는데, 탈분극이라고 했는데, 탈분극은 나트륨 통로가 자극받은 부위의 나트륨 통로가 모두 다 열리면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간다고 했지. 그러면 C 값은 나트륨의 투과율이 최대가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왜? 나트륨 통로가 모두 다 열렸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때 전위 값이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상태는 우리는 분명히 활동전이가 나타나는 탈분극 상태인데 C가 탈분극이면 B도 탈분극이에요. B, C 모두 다 탈분극이에요. 그 다음에 D 상태는 아직 설명하지 않은 재분극이니까 잠시 보류하고, 자, 이제 탈분극이 나타나는 두 구간, 하나가 B, 하나가 C였는데 이 B, C의 차이가 뭐냐? B는 역치전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C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탈분극 꼭대기까지 가는 과정으로서 둘 다 이제 물론 탈분극이지만 그때 자, 나트륨 통로가 모두 다 열리고 나면 그러면은 플러스 30까지 올라갔고 도대체 활동전이는 뭐예요? 라고 할 때 이 활동전이라는 것이 이 활동전이가 바로 전도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야. 그럼 활동전이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할 때 활동전이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70 사이의 그 높이차, 이 높이차를 활동전이라 그래요. 그게 플러스 100입니다. 차이가 100이니까. 자, 그러면 활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100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플러스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도대체 왜 플러스 100이고 걔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은 전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활동전이와 전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앞에서 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종합해 봅시다. 처음에 휴지 상태에서 자극을 받으면 이게 마이너스 70mV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칼륨 때문에 나타난 전이차였고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죠. 자, 자극을 받은 부위가 여기라고 하면은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곳의 전위가 플러스 30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양옆은 양옆 왼쪽과 오른쪽은 여전히 마이너스 70mV다. 마이너스 70mV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70의 전위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이 전위차가 바로 활동전위인데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나타나는가 하면 전도는 이 들어온 나트륨이 바로 원인이 돼야 돼. 들어온 나트륨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밖으로 못 나가고 보통은 양옆으로 흩어지겠죠. 왜냐하면 확산이 된다. 상대적으로 자 여기를 우리가 형식상 A쪽, B쪽, C쪽이라고 해봅시다. 이 B구역에 들어온 나트륨이 양옆 즉 A와 C쪽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A와 C의 나트륨 농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B쪽에 있었던 나트륨, 들어온 나트륨들이 양옆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바로 각 부위에 있는 여기 C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자극해서 자, 나트륨이 이동해서 나트륨 통로를 자극해서 나트륨 통로를 다시 오픈시켜요. 나트륨 통로를 오픈시킨다는 건 이 C쪽의 나트륨 통로가 오픈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구역에 있던 나트륨의 농도차 때문에 나트륨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오고 C에서 또다시 오른쪽을 D라고 했을 때 D쪽으로 또 나트륨이 확산되어 가면 또 그 나트륨 통로를 열겠죠? 그러면 나트륨이 또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이동해가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주 이동 이온이 바로 나트륨이다. 그것이 바로 자극의 전도고 한 부위를 탈분극시킨 다음에 들어온 나트륨이 인접한 부위를 자극해서 연속적으로 탈분극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이 말이에요. 전도. 그러면 재분극이 뭘까요? 재분극은 막전이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나트륨 통로가 빠른 속도로 닫히고 자 여기 보면 나트륨 통로가 빠른 속도로 닫히고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열리는 상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가 재분극이야. 재분극 때는 칼륨이 유출돼요. 왜냐하면 칼륨이 안쪽에 더 많았다 그랬죠.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게 된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칼륨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칼륨 통로가 열려야만 칼륨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막전이는 다시 낮아지는데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세포 안쪽의 전이가 낮아지게 되는 거다. 재분극 후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이온을 재배치하니까 원상 복구가 된다. 그러면 휴지전이 마이너스 70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해 봅시다. D2 구간이 바로 재분극 구간인데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막전이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왜 내려가냐면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2에서는 마이너스 70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져. 이것을 우리는 과분극이라고 그래. 이 과분극은 왜 발생되냐면 그때 이 과분극은 칼륨 통로가 느리게 닫혀서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칼륨 통로가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칼륨 통로가 열려 있게 되면 칼륨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펌프가 작동하면서 나트륨이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과분극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과분극의 일반적 값을 얼마로 봐? 마이너스 80으로 봐. 마이너스 80mV는 과분극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값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마이너스 80mV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 그리고 다시 F,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은 펌프를 통하여 이온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뭘 뜻하냐면 투과율을 얘기하는데 투과율, 이온의 투과율이 나트륨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꽤나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많이. 그 다음에 칼륨이 좀 느리게 시작해서 느리게 닫히는, 그리고 여기 재분극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과분극이 느리게 닫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옆에 이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다시 한번 자극 전도 과정 설명. 가는 현재 뭐야 이게? 분극.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 70mV가 되어 있는 상태. 자극을 받았어. 역지 이상의 자극을 받았어. 어떻게 돼? 나트륨이 들어와. 왜 들어와?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들어온 나트륨들이 양옆으로 이동해 가겠지. 그렇게 되면 이 다에서 볼 때 오른쪽, 왼쪽 부분을 뭐 시켜? 다시 탈분극 시켜. 왜? 나트륨 자체가 나트륨 통로를 여니까, 그지? 그렇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자,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형식상 ABC라고 합니다. 그러면 A와 C는 탈분되어 있는 다 상태에서, 다에서 B는 현재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여기는 재분극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 그림에서 볼 때는, 나에서 B가 탈분극 상태죠. 그러면 탈분극 다음엔 재분극으로 과정이 나타나야 되니까. 다의 B는 재분극, 그리고 라의 B 부분은 재분극에 이어서 나타나는 분극 상태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 그러면 라의 A와 C는 무슨 상태인고 하니 탈분극 다음에 나타나는 재분극 상태가 오겠지요. 그래서 보면 점차적으로 이 자극이 양옆으로 퍼져나가는, 마치 이 물결이 가운데에서 돌멩이가 떨어진 다음에 물결이 쫙 그 양옆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전도를 볼 수 있는 이 모식도가 되겠다 하는 거죠. 문제를 하나 정리하면서 풀어봅니다. 자, 확인 문제. 기억. 구간 A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외부가 내부보다 높다. 구간 A는 뭡니까? 분극 상태죠. 구간 A의 분극 상태에서 나트륨 농도는 어디가 많아요? 분극 상태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다. 그렇다. 니은 구간 C면은 탈분극 상태에서 유입된 나트륨은 축삭의 나트륨 통로에서 나트륨의 유입을 억제한다? 아니지. 나트륨 자체가 나트륨 유입을 억제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촉진하여 최대로 열게 만드는 어느 경우에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는 더 열게 된다. D에서 칼륨의 유출에는 ATP가 사용된다. 칼륨이 유출되는 것은 칼륨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통로는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가 되겠죠. 오케이. 거기까지